안녕하세요, 여러분. 삶 속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아주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 와 있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고, 혹시 지금 겪고 계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시댁 식구들과 다 함께 싱가포르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호텔 방 4개를 예약하셨는데, 유독 제 방만 없더군요. 제가 막 따지려던 찰나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있지 말고 카드 다 정지시키고 당장 집으로 와. 그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66통이나 와 있더군요. 아주 난리가 난 거죠. 비행기가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착륙했을 때만 해도 제 마음은 둥실 떠오른 듯 설렜습니다. 박 씨 집안에 시집 온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식구 전원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으니까요. 그것도 꽤 먼 곳으로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열대 지방 특유의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확 덮쳐왔습니다. 저는 얼른 두꺼운 외투를 벗어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장서서 걸어가며 함께 온 큰아버님 댁 식구들과 시누이에게 신이 나서 떠드셨습니다. 창이 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이라더라. 다들 잘 봐둬라. 이따가 입국 수속할 때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호텔 가서 짐 풀고 저녁에는 내가 바쿠테 사줄 테니까. 저는 남편 박민준의 뒤를 따라가며 양손에 묵직한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기내 반입짐이었죠. 출발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무거운 걸 못 든다고 하셨고, 시누이 박지미는 아이를 봐야 한다고 하니 자연스레 그 짐꾼 노릇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저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저 형님과 다음 일정에 대해 의논하기 바빴습니다. 1시간 넘게 이동해서 드디어 미리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꽤 으리으리해 보였습니다. 로비는 환했고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하게 허리를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프런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자 박 씨예요. 방 4개 예약했어요. 체크인 좀 해주세요. 프런트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더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네, 박 여사님. 스탠다드 룸 4개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여기 카드키 4장입니다. 저는 옆에 서서 시어머니가 제 방키를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카드키를 받아들더니 큰아버님 댁에 2장, 시누이에게 1장을 주고는 마지막 1장을 본인 주머니에 쑥 넣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과정 내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얼른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 방키는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발견했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아주 사소한 일이라는 듯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니거? 아, 깜빡하고 니 방 예약을 안 했네. 깜빡하다니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주위에 있던 친척들이 다 쳐다보더군요. 어머님, 이번 여행은 온 가족이 다 같이 오는 거잖아요. 보름 전부터 예약하셨는데 어떻게 제 방만 잊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시집살이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시집 온 3년 동안 시어머니는 제 월급이 적다느니 왜 빨리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안 낳냐느니 하며 괴롭혔습니다. 평소에 냉대와 비아냥은 참았지만 이번엔 온 친척이 다 모인 가족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제 방만 쏙 빼놓다니. 이건 명백히 저를 가족 취급 안 하고 망신 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기세에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옆으로 끌고 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소리를 질러?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집안 망신시킬 일 있니? 내가 깜빡했다지 않니? 그게 뭐 대수라고. 깜빡한 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전 오늘 밤 어디서 자요?
설마 길바닥에서 자라는 건 아니시겠죠? 어디서 자긴. 시어머니는 눈을 흘겼습니다. 나랑 같이 끼어서 자든가. 아니면 민준이더러 형이랑 자라고 하고 네가 민준이 방 쓰든가 해. 다 큰애가 왜 이렇게 유난이야? 저는 남편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나서서 공정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민준 씨는 제 눈을 피하며 제 팔을 슬쩍 잡아당겨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냥 참아. 엄마도 고의는 아니실 거야. 좁아도 좀 껴서 자면 되잖아. 여기서 소란 피워서 다들 기분 망치지 말자. 참으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칫솔 하나 빠뜨린 게 아니라 내 방을 잊어버리셨다고. 나더러 당신 어머니랑 한 침대에서 끼어 자라는 게 말이 돼. 옆에서 지켜보던 큰아버님 내외가 가식적으로 거들었습니다. 아유, 서연아, 화내지 마라. 바쁘다 보니 깜빡하신 모양이다. 정 그러면 내가 큰아빠랑 같이 잘 테니 내가 큰엄마랑 잘래? 그때 시누이가 옆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더군요. 새언니, 그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따져요. 엄마 연세 드셔서 깜빡깜빡 하실 수도 있죠. 정 싫으면 언니 돈으로 방 하나 잡으면 되잖아요. 돈도 얼마 안 하는데. 그 말에 저는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은 시어머니가 했는데 결국 제 돈으로 방을 잡으라니요. 제가 막 반박하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선수를 쳤습니다. 그래, 정 불편하면 네 돈으로 하나 잡아라. 우리 박씨 집안 체면에 며느리 반값 정도는 아깝지 않지만 네가 그리 유난을 떠니 어쩌겠니. 눈앞에 있는 이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하나같이 시어머니 편에 서서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목청껏 소리질러 이 가족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까발리려던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친정엄마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학이 넘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아주 심각하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싱가포르에서 나와.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말고. 지금 바로 공항 가서 귀국편 비행기 표 끊어. 그리고 내 명의로 된 거랑 박서방이랑 공동명의로 된 은행 카드 전부 다 동결시켜. 10원 한 장도 그 사람들이 못 쓰게 해. 저는 엄마의 속사포 같은 지시에 멍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돌아오라니. 그리고 카드 정지는 또 왜? 무슨 일 있어? 이유는 묻지 말고 엄마 말 들어. 엄마의 목소리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봤어. 박서방네 엄마. 이번에 실수로 내 방 예약 안 한 거 아니야. 고의야. 신우이랑 짜고 너 이번 여행에서 따돌린 다음에 박민준이 옛날 대학 동창이랑 만나게 해주려고 수작 부린 거야. 게다가 그 집안 최근에 빚잔치 한 거 알지? 네가 모아둔 주택청약 저축이랑 전세자금 빼서 그 빚 갚으려고 작당했어. 머릿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어쩐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웬일로 온 가족 해외여행을 주도하나 했습니다. 오는 내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지난 3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다 안다. 예전엔 네가 참고 살면 나아지겠거니 해서 참으라고 했지만 이젠 안 되겠다. 저것들은 널 가족으로 생각 안 해. 더 참았다간 너만 골병 들어. 엄마 말 듣고 당장 나와. 엄마가 집에서 기다릴게. 알았어. 엄마 말 들을게. 저는 코를 훌쩍이며 마음속의 억울함과 분노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대신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타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재촉했습니다. 어때? 이제 좀 진정이 되니 좁더라도 같이 자든지 아니면 내 돈으로 방 잡든지 해라. 짐 풀게 시간 끌지 말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 돈으로 방 잡을 일도 없고요. 남편 박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쩌게? 어쩌긴 뭘 어째. 저는 제 캐리어를 다시 챙겨들고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 새기듯 쳐다봤습니다. 난 집에 갈 거야. 이번 여행 난 빠질게.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괵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서연, 너 거기 안 서. 너 지금 가면 다시 못 들어올 줄 알아.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는 그 집구석으로 안 돌아갈 테니까.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자 습하고 뜨거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만은 더할 나위 없이 시원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엄마의 전화를 받은 순간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박민준과 연동된 모든 카드와 계좌를 지급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는 항공권 예매 앱을 켜서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호텔 안에 남겨진 저 인간들이 어떻게 난리칠지는 알바 아니었죠. 막 호텔 정문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이서연, 너 미쳤어? 간다고 진짜 가.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 체면은 생각 안 해? 남들한테 웃음거리 될 일 있어? 저는 팔을 뿌리쳤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그를 노려봤습니다. 웃음거리? 일부러 내 방 예약 안 하고 나 따돌려서 옛날 동창이랑 바람 피우려 하고 내 주택 청약 돈 빼돌릴 궁리나 하는 니네 집안 꼴이 더 웃음거리 아니니? 이거 사람들한테 말하면 누가 더 쪽팔릴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박민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경하던 관광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이며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뒤따라 나온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는 득달같이 달려와 박민준을 밀치고 제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누가 내 돈을 탐냈다고 그래?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우리 박씨 집안 명예를 더럽혀도 유분수지. 생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머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 섞기 싫어 다시 한번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비키세요. 공항 가야 하니까. 오늘 이 문 못 나간다. 시어머니는 아예 제 앞을 가로막고 양손을 허리에 얹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대신 내가 가진 카드 다 내놓고 가. 안 그러면 못 가. 신우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오빠가 뼈 빠지게 벌어서 번 돈이잖아요. 언니 수중에 있는 돈 반은 우리 오빠 건데 무슨 권리로 정지를 시켜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휴대폰을 그들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무슨 권리? 이 카드들 명의는 공동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돈 대부분은 내가 번 거야. 그리고 방금 다 정지시켰으니까 너희들은 10원 한 장 못 써. 그들이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다시 은행 상담원과 통화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네, 상담원님. 제 명의로 된 박민준 씨와의 공동계좌 및 카드 전부 분실 신고 및 동결 처리 확실히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새파랗게 질린 시댁 식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풀고 싶으면 한국 와서 나랑 같이 은행 가야 할 거야. 박민준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진짜 너무한다. 그 돈은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야. 내가 뭔데 마음대로 동결해. 공동재산?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신혼집 살 때 너희 엄마가 돈 없다고 해서 내 적금 다 깨서 계약금 냈고 대출금 상환도 내 월급으로 하고 있어.
네가 보탠 게 얼만데. 생활비, 관리비, 심지어 너희 엄마랑 동생 용돈까지 내 지갑에서 나갔어. 그런데 이제 와서 공동재산 타령이야? 주변 관광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댁 식구들을 보는 눈빛에 경멸이 서렸습니다. 큰아버님 내외가 황급히 시어머니 팔을 잡아 끌며 말렸습니다. 재수씨, 그만해요. 사람들도 보는데 창피하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더 날뛰었습니다. 난 몰라. 오늘 카드 안 풀면 못 가. 내가 아들 어떻게 키워서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해. 당장 내놔. 시어머니는 제 가방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에 뒤로 물러나 피했습니다. 그때 호텔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대범 표정을 바꾸더니 보안 요원에게 울상을 지으며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보안관 양반. 저 여자 좀 잡아줘요. 우리 며느린데 부부싸움 좀 했다고 집안 돈 다 들고 도망가려고 해요. 빨리 좀 잡아줘요. 보안 요원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님, 이건 가정 문제지만 저는 자발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 짐을 강탈하려 했어요. 호텔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은 상황을 파악하고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분의 자유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주춤했습니다. 박민준이 급히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진짜 경찰 오면 더 망신이야. 그 틈을 타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감히 저를 잡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창의 공항을 외쳤습니다. 택시가 멀어질 때 뒤를 돌아보니 으리으리한 호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미련은 티끌만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딱 제 꼴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박민준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지만 저는 차단해 버렸습니다. 신우이가 보낸 언니, 양심도 없어 좋게 말할 때 돌아와라는 카톡을 보고는 콧방귀를 끼며 그녀 역시 차단했습니다. 30분 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의 난장판을 떠올리니 후회는커녕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호구 잡히기 딱 좋은 말이죠.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공항이야. 표 끊었어. 저녁쯤 도착할 것 같아.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우리 딸 고생했다. 엄마가 내 방 싹 치워놓고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조심히 와. 엄마의 문자를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댁에서 그 모진 구박을 받을 때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건 오직 엄마뿐이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짐작이 갔지만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 감히 내 전화랑 민준이 전화를 차단해? 당장 카드 풀어. 안 그러면 한국 가서 내 친정집 쫓아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내 엄마도 가만 안 둬.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오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엄마는 저처럼 무르지 않아요. 와서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고 동네방네 박씨 집안 며느리 등쳐먹으려던 거 다 소문낼 테니까요. 누가 더 얼굴 못 들고 단이나 해보죠. 너 지금 협박하니?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오늘부터 저는 당신네 식구랑 남남입니다. 당신들 빚은 알아서 갚으세요. 내 돈 건드릴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아, 그리고 박민준 씨 동창 만나는 거 실컷 만나라고 하세요. 난 더러워서 안 가질 테니까.
할 말을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했죠. 긴 한숨을 내쉬자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곧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 싱가포르를 떠나는 순간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한국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두꺼운 외투를 입고 보온병을 든 엄마가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아, 아이고,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엄마는 달려와 제 짐을 받아들고는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이거 마셔. 몸 좀 녹여. 비행기 안 추웠지? 따뜻한 차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꽁꽁 언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래, 왔으면 됐다. 이제 다 괜찮아. 엄마는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 동안 싱가포르 일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옆집 아주머니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줬다는 둥, 집 앞 마트에 맛있는 딸기가 들어왔다는 둥,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수다가 너무나 그리워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식탁 가득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엄마가 제 밥그릇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얼른 먹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맛이 예전 같나 모르겠다. 한 입 베어 무니 짭조름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제야 집에 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시댁에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입맛이 까다롭다. 돈이 많이 든다며 타박만 받고 한 번도 얻어먹지 못했거든요. 식사 후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결혼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벽에 붙은 좋아하는 가수 포스터, 책상 위에 낡은 다이어리까지 네가 언제든 돌아와도 편히 쉴 수 있게 하나도 안 건드렸다. 엄마의 말에 저는 익숙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비난도 없는 오직 포근함만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의 호텔방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떠난 뒤 분을 못 이겨 펄펄 뛰었습니다. 네가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 모양이냐. 친척들 앞에서 나를 개망신을 주고 카드를 정지시켜. 아주 미쳐 날뛰는구나. 박민준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왔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차단된 번호라는 안내음만 나왔습니다. 엄마, 걔가 나 차단했어. 뭐, 차단. 감히 시어미랑 남편 전화를 차단해? 시어머니는 큰아버님 휴대폰을 뺏어들고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가자마자 끊겼고 곧이어 그 번호도 차단당했습니다. 오빠 카톡 해봐. 카톡은 안 막았을 수도 있잖아. 신우이의 말에 박민준이 급히 카톡을 보냈지만 메시지 옆에는 빨간색 전송 실패 표시가 떴습니다. 와, 진짜 다 차단했네. 박민준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진짜 우리랑 끝내려는 건가?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가 감히?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 타이틀 없이 지가 뭘 어쩌겠어. 그냥 화풀이 하는 거야. 며칠 지나면 풀려서 기어들어오게 돼 있어.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 먹고 구경이나 다니자고. 시어머니는 호기롭게 식구들을 데리고 식당으로 갔지만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큰어머니가 큰아버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가 너무했어. 서연이가 진짜 안 돌아오면 큰일 아니야. 우리 비행기 표랑 호텔비 다 민준이가 카드로 낸다고 했잖아. 카드 막혔으면 남은 일정은 어떻게? 쉣, 들리겠다. 일단 두고 보자고. 하지만 그날 밤이 지나도록 제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초조해하며 박민준을 닥달했습니다. 결국 신우이 휴대폰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박민준이 낚아채서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화 좀 풀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내일 센토사 섬 데려가 줄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박민준, 어제 분명히 말했지. 우린 끝이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 뚝 끊고 신우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박민준은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래? 온대. 시어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안 온대요. 지민이 번호도 차단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안 온다고? 걔가 미쳤어?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다른 친척들 휴대폰을 빌려가며 계속 전화를 해댔지만 저는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만해. 안 받잖아. 안 하면 어떡해. 걔 안 오면 우리 여행 경비는? 호텔비 아직 결제 다 안 끝났어. 입장권도 못 샀는데 카드 없이 우리 여기서 굶어 죽으라고?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빚 갚기로 한 건 걔 청약 통장 없으면 우리 집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아, 결국 저를 찾은 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줄이 끊겨서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는 탈진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쩌지, 진짜 안 오나 봐. 어떡해. 박민준도 방 안을 서성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서연이 진짜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아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것입니다. 신우이도 겁에 질렸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귀국하면 안 돼? 여기 있어 봐야 돈도 없잖아. 가서 빌어야지. 안 돼. 내가 여길 어떻게 왔는데 빈손으로 못 가.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카드 없이는 다음날 조식조차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호텔 직원은 이미 결제를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저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의 새소리에 눈을 뜨고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일어났니? 얼른 와서 밥 먹어. 계란말이 해놨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은 소박했지만 꿀맛이었습니다. 시댁의 눈칫밥과는 비교도 안 됐죠. 어제 잘 잤어? 응, 엄마. 이렇게 푹 잔 거 정말 오랜만이야. 다행이다. 이제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아, 옆집 아주머니가 소개한 꽃집 면접 모레 잡혔다. 엄마랑 같이 가보자. 응, 알겠어.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 전화번호였습니다. 안 봐도 뻔했죠. 저는 가볍게 수신 거부를 누르고 차단했습니다. 엄마가 씩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시해. 이제 와서 아쉬운가 보지. 그러게, 신경 안 써. 그날 오후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최수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소원해졌던 친구였죠. 서연아, 오랜만이다. 방금 박민준한테 연락 왔는데 너랑 싱가포르에서 싸웠다며. 네가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 나보고 전해달래.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하고 돌아와 달라고 하더라. 박민준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군요. 친구까지 이용해서 저를 회유하려 들다니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연락 줘서 고마워. 근데 너 이 일에 끼지 마. 우리 단순한 부부싸움 아니야. 난 그 사람이랑 끝났어. 그리고 박민준 어떤 인간인지 알지? 너도 그 사람이랑 엮이지 마.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서연아.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난 내 편이야. 힘내고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래도 세상엔 제 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공통지인이 만든 단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박민준이 장문의 카톡을 보냈더군요. 서연아, 아직 화난 거 알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실수로 방 예약 못한 거 가지고 우리 너무 그러지 말자. 가족끼리 여행 와서 즐거워야지. 돌아오면 내가 갖고 싶다던 거 다 사줄게. 센토사 티켓도 끊어놨어.
공통 지인도 거들었습니다. 서연 씨, 부부싸움 칼로 물 베기라잖아요. 민준이가 저렇게 비는데 한번 봐줘요. 저는 그 가식적인 글들을 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여전히 실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단톡방에 타자를 쳤습니다. 박민준, 연기 그만해. 역겨워. 박민준, 연기라니. 진심이야. 정말 잘못했어. 나, 잘못?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잖아. 나 따돌리고 옛날 여자친구 만나려고 짠 거 다 알아. 그리고 너네 집 빚 갚으려고 내 청약 통장 노린 것도 다 알고 어디서 계속 거짓말이야. 저는 확인사살을 했습니다. 너네 집빚 독촉받는 거 모를 줄 알아? 그 여자가 싱가포르에 있는 것도 내가 모를 것 같니? 채팅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전곡을 찔렸으니까요. 저는 미련 없이 방을 나가고 그 지인까지 차단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는 혀를 찼습니다. 뻔뻔한 놈들, 지들이 잘못해놓고 누굴 끌어들여. 다음 날, 저는 꽃집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님은 인상 좋은 언니 같은 분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서연 씨, 인상이 참 좋네요. 꽃이랑 잘 어울려요. 내일부터 출근해요.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에 엄마는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분으로 백화점에 가서 제 새 옷도 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시댁에 있을 때의 칙칙함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반면 싱가포르의 박씨네 가족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호텔에서 방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것이죠. 민준아, 어떡하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내 월급 통장에는 돈 없어? 엄마가 다 관리하잖아요. 제 수중에 몇만 원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큰아버님께 손을 벌렸지만 그들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꼽을 쳐둔 비상금을 털어 겨우 하루치 숙박비를 내고 쫓겨나는 것만 면했습니다. 저녁은 호텔 레스토랑은 꿈도 못 꾸고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용카드를 긁어보려 했지만 제가 정지시켜놔서 한도 초과, 거래 정지 메시지만 떴습니다. 이게 왜 안 돼? 아오, 이서연, 이 나쁜 년. 편의점 알바생은 이상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고 같이 온 친척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장여사. 며느리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애가 저렇게 독하게 나오나. 그러게, 여행 와서 이게 무슨 꼴이야.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살던 분이 친척들 앞에서 망신살이 뻗친 거죠. 싱가포르에서의 지옥 같은 며칠을 보내고 그들은 결국 큰아버님이 빌려준 돈으로 가장 싼 저가 항공을 타고 귀국했습니다. 그들이 귀국하자마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꽃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빨리 와. 시어머니랑 박민준이 집 앞에 와서 문 두드리고 난리 났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 바닥에 퍼질러 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네. 이서연 나와. 내가 우리를 싱가포르 거지꼴로 만들고 맘 편히 살 줄 아냐. 박민주는 옆에서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신우이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언니가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가족 여행 가서 우리 오빠 카드 정지시켜서 밥도 못 먹게 하고 도망왔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인파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요년 잘 만났다. 너 오늘 나랑 끝장을 보자. 끝장요. 좋죠. 저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오세요. 동네 시끄러우니까.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카드 풀어. 그리고 이 아파트 내 아들 명의로 돌려놔. 어디서 굴러온 돌이 집을 차지하려고 해? 이 집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집 살 때 계약금 80% 제가 냈고 대출금도 제 적금 깨서 갚았어요. 박민준 씨는 혼수 핑계로 땡전 한 푼 안 보탰잖아요. 법적으로 따져도 제 집이에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 끝났으니까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우린 절대 못 해준다. 박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다 고칠게. 제발 이러지 마. 늦었어. 기회는 수없이 줬어.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다시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안 가. 내가 싹싹 빌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야. 배째라. 엄마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사돈, 정말 너무하네. 나가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이죠. 여기 무단 가택 침입해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와서 좀 끌어내 주세요. 너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법대로 해야죠.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이 집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혼 소송 준비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시어머니와 박민준을 향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 버티시면 퇴거 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 가세요. 경찰의 경고에 시어머니는 기가 죽어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독서를 퍼붓는 걸 잊지 않았지만 문이 닫히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저 사람들 진짜 독종이다. 엄마, 괜찮아. 이제 다시는 못 올 거야.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싱가포르 여행에서의 고의적인 따돌림, 경제적 착취 시도, 그리고 2번에 걸친 주거 침입과 협박까지.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파트는 기여도가 월등히 높은 제 소유로 인정되었고 박민준은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했습니다. 공동계좌에 있던 돈도 제가 입금한 내역이 입증되어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박민준은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져 징계를 받고 지방한직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알아누웠고 시누이는 소문이 나서 사귀던 남자친구 집안에서 파혼 통보를 받았다더군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혼 판결문을 받은 날, 저는 엄마와 함께 조촐한 파티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가자. 엄마 가고 싶다던 제주도 어때? 제주도, 좋지. 우리는 짐을 싸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성산 일출봉의 일출을 보고 올레길을 걸으며 맛있는 회도 실컷 먹었습니다. 한라산 아래 핀 유채꽃밭에서 환하게 웃는 엄마 사진을 찍어드리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꽃집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사장님의 제안으로 꽃꽂이 클래스도 열게 되었죠. 수강생 중에 저를 좋게 봐주는 분도 생겼지만 지금은 엄마와 저 그리고 꽃들과 함께하는 이 평온한 삶이 제일 좋습니다. 가끔 그 악몽 같았던 싱가포르 공항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쓴웃음 한번 짓고 맙니다. 그날의 결심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눈부신 햇살을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관계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지금까지 이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